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올레자 가공 온다는 얘기죠. 거래는 일방적으로 주거나 일방적으로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또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뭔가를 줘야 되고 이게 거래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회계상의 거래는 일반의 거래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인 거래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 거래 상대방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거래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회계상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재무 상태에 다시 말하면 자산 부채 자본에 변화가 생기면 변동이 생기면 그건 다 거래로 본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와 차이가 좀 있다. 그럼 회계상의 거래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을 주는 모든 사건, 모든 행위 그런 건 다 거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1년 전에 건물을 1억짜리를 취득했다. 근데 1년 사용했더니 이 건물의 가치가 어떻게? 건물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감가가 됐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럼 거래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없잖아요.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100원 주고 취득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90원으로 떨어졌다. 거래한 겁니다. 상대방이 있어? 없잖아요. 그래도 이건 거래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상의 거래는 일반의 거래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래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을 주는 자산, 부채, 자본에 변동을 주는 모든 사건, 여기서 사건은 경제적 사건, 돈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어야 돼요. 알겠죠? 사건, 행위, 그걸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이 뭐 된다는 거예요? 변동이 된다는 거죠. 늘거나 줄거나 그런 변동을 주는 모든 사건은 우리는 거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거래의 식별.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래가 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래가 되는 거 안 중요합니다. 거래가 되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거래되는 걸 배우는 거니까. 거래가 되는 건 어떤 경우이죠? 자산 부채 자본에 증감 변동을 주면 거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래가 안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거.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는 거.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교재를 보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서 그냥 설명을 먼저 할까요? 자,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첫 번째 상품을 주문하는 행위, 주문 계약, 상품의 주문 계약 또는 뭐 보관 또는 교환, 상품은 어떻게 뭐 불량 등이 생기면 교환하잖아요. 등등. 상품을 주문하는 행위, 상품을 창고회사에 보관하는 행위, 불량이 생겨서 정품과 교환하는 행위, 이런 건 거래로 보지 않아요. 증감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상품을 주문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을 수 있죠. 이때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은 거래가 됩니다. 계약금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상품 보관을 했어요. 창고회사에. 내 창고가 좀 비좁아. 그래서 창고회사에 상품을 보관했어요. 거래 아니에요.
그럼 내 상품을 창고에서 준 게 아니잖아요. 내 거잖아요. 다만 창고에서의 보관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관료를 내야 돼. 그때 보관료 낸 것만 거래가 되는 거죠. 자, 교환은 바꾸는 거예요. 교환하는 건. 예, 그런 건 교환이 거래가 안 된다. 두 번째, 건물의 임대차 계약. 건물의 임대차 계약. 건물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거나. 임대가 누군지 아시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한다 그러고요. 예,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한다 그러는 겁니다. 예, 뭐 이거 정도 다 아실 거니까 건물을 임대차 계약했다. 계약하는 행위는 거래가 안 돼요. 항상. 아셨죠? 거래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담보 제공하는 거. 담보 또는 신용 제공.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을 제공하거나,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금이 필요해서 금융회사를 통해서 돈을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금융회사에서는 그 대출을 그냥 해주지 않거든요. 담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예. 그때 담보를 제공했다.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제공했다거나 건물을 제공했다. 이거 거래가 안 됩니다. 자, 신용 제공도 마찬가지죠. 신용 제공이라는 건 뭐야? 회사가 영업을 하다가 간혹 같은 회사끼리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에서 내가 신용을 보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거래가 안 됩니다. 신용 보증하는 거. 네 번째는 종업원을 채용하는 행위. 채용 또는 퇴사. 종업원이 채용되거나 퇴사하거나 퇴직하거나 이런 것은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종업원은 기업의 물건이 아니거든요. 종업원은 기업과 근로계약에 의해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지 기업에 종속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를 보지 않습니다. 아셨죠? 종업원이 입사했다. 거래 아닙니다. 그럼 입사했으면 그 종업원이 우리 기업에 뭔가를 제공할 거 아니에요. 노동력을.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얼마씩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급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현금 이외의 자산을 대여하는 행위. 현금 이외의 자산 대여.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금을 대여했다는 건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외라 그랬으니까 현금을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건 거래가 됩니다. 근데 현금이 아닌 어떤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오는 것은 거래로 보지 않는다. 지금 제가 급하게 어디를 가야 돼. 근데 교통수단이 좀 없어. 그래서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나 네 차 좀 빌려줘. 그래서 내가 차를 빌렸단 말이에요. 이게 거래냐 이거죠. 거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빌렸다고 해서 이 차가 내 소유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건 거래 아닙니다. 그래서 뭐 손님이 왔다. 그래서 옆집 가서 의자를 잠깐 빌려왔다. 이거 거래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되돌려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현금을 빌렸다. 이건 거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여러분들 이거 쭉 읽어보셔야 돼요. 교재의 내용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다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교재에 보면 42쪽에 보면 메뉴에 보면 박스가 있죠. 거래가 회계상의 거래인 것, 거래가 아닌 것, 거래가 아닌 것의 별표. 요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되지 않는 거.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거래가 안 되는 거. 상품의 주문, 매매 계약. 자, 건물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 담보, 신용 제공, 약속을 하다, 의뢰하다, 보관하다, 위탁하다 이런 거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종업원의 채용 및 해임. 자, 여기 전기, 수도요금 고지서를 수취했다. 이거 거래 안 됩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의 고지서를 받았다. 거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옆에 잠깐 보세요. 그 옆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재산세 등의 고지서를 수취했다. 차이가 있죠? 전기요금 고지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거래가 안 되지만 재산세, 예를 들어서 토지재산세, 건물재산세 이런 재산세 납부고지를 받으면 그거 거래가 됩니다. 알겠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의무가 언제 생기느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재산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언제 발생합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재산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6월 30일 날 뭐 국세청으로부터 또는 세무서로부터 얼마 내세요 하고 이렇게 부과가 된다면 그전에는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납부고지하는 날이죠. 그죠? 이때 국세청에서 어떻게 납부고지를 합니까? 6월 30일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 갑동이 너 세금 내 하고 보지한단 말이에요. 그럼 갑동이는 세금 내야 되는 거죠. 의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고지서를 받아야 재산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래가 됩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전기요금 고지서는 전기요금 내세요 하고 고지했다고 해서 그때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기요금은 내가 사용하고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게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이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로 보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전기를 쓰고 있어요. 현재 전기를 쓰고 있다고요. 근데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 내라는 고지서를 안 받았어요. 그렇다고 전기요금 내야 될 의무가 안 생기나요? 아니죠. 전기를 사용하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고지서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사용할 당시 의무가 생기고 재산세는 가지고 있다고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야. 자, 여기서 이게 고지하는 날인데 6월 1일 날 내가 이거를 갑이라는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가지고 있다가 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다 했어. 등기부상에 이름이 누구로 돼 있어? 갑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이해갔죠?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다가 6월 30일이 되기 전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또 팔았단 말이에요. 되기 전에. 그리고 을의 이름으로 바꿔줬어. 근데 6월 30일 날 세금 고지해야 돼. 그러면 자, 누구한테 고지해야 되냐고요.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나도 갖고 있었고 갑도 갖고 있었고 을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은 누구한테 내라고 하겠습니까? 을한테 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날 현재 소유권자에게 세금 고지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금은 고지서를 받았을 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의무 발생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 거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를 보시냐면 잠깐 문제를 볼게요. 44쪽입니다. 44쪽에 시험 문제를 보는 겁니다. 자, 다음 사항 중 회계상의 거래인 것에는 0, 거래가 아닌 것에는 X. 자, 그럼 우리는 거래냐 거래가 아니냐 이것만 따지지 말고요. 거래가 되면 이렇게 거래가 뭐 되면 식별되면 뭐 해줘야 돼? 장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부에 기록하려면 뭐 해야 돼? 분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거래가 되는 건 우리가 분계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럼 분계는 뭐냐? 이 분자는 나눌 분자, 나누어서 전개한다. 예를 들어서 분계는 이겁니다. 자, 우리 이걸 쭉 긋고 이쪽을 뭐라 그랬죠? 이쪽을 우리는 회계상의 용어로는 차변 쪽이고 이쪽을 대변 쪽이라 그랬잖아요. 거래를 하게 되면요, 뭔가가 들어오고 뭔가가 나가고 그래요.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거래거든요. 주고받고 하는 게 거래입니다. 그냥 주고받고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 쪽은요, 들어오는 걸 쓰고요, 대변 쪽은 나가는 걸 써요. 그래서 차변 쪽은 좋은 겁니다. 좋은 쪽이고 대변 쪽은 나쁜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러면 쭉 읽어보고 아, 이거 들어왔다 그러면 차변에다 쓰고 나갔다 그러면 대변에다 쓰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쓸 때는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이름. 어떤 이름으로 쓸 거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할게요. 1번입니다. 상품 5만 원을 매출하기로 주문받다. 주문 동그라미 쳐요. 상품을 매출은 파는 거죠. 매입은 사는 거고 매출하기로 주문을 받았대요. 아직 매출 안 했잖아요. 전화상으로 주문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증감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이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들어오고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되면 어떻게? 거래가 안 되면
차변 대변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 장부기장을 안 합니다. 장부기장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화재로 인하여 건물 5만 원이 소실되다. 소실이라는 건 뭡니까? 화재가 나서 불타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거래가 된 거죠. 어떤 거래가 됐느냐? 일단 우리 회사의 건물이 불났잖아요. 그럼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어진 겁니다. 거래가 됩니다. 그럼 거래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거래가 되면 이걸 분개해 줘야 돼. 그럼 분개는 차변과 대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차변은 들어온 거, 대변은 나간 거. 그럼 이 문제를 보면 건물이라는 자산이 화재가 발생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자산이 없어진 겁니다. 건물 얼마가 5만 원이 없었다. 금액을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라 그러냐? 들어온 건 없죠. 나간 것만 있고. 이거는 손해 본 거죠. 이런 손해를 우리는 재해 손실이라고 합니다. 재해 손실 이렇게 이걸 분개를 하래요. 이걸 재해 손실, 여기는 건물. 재해 손실은 비용이고 건물은 자산.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되면 차대변으로 나눠 주는 거예요. 분개를 해줘야 돼요. 자, 3번입니다. 3번.